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남바다 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가람 변호사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이 지난 21일이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상 공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는데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자칫하면 묻힐 뻔한 이 성범죄가 2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져가지고 1심은 살인 미수죄로만 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가 이제 2심에서 강간인 등 살인죄로 바뀌어가지고 제명이 바뀌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피해자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입은 그분이 자신의 피해를 마주하고 그분이 밝혔기 때문에 그 피해자인 이제 민예진 씨 이제 가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정말 용감하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란 아니 재판 과정이 저렇게 뭐 허술하고 저렇게 수사 과정이 그리고 피의자 정보가 그렇게 공개돼도 돼? 막 이렇게 맞습니다. 피해자 정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첫 재판에서는 자기가 이제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이제 피고인은 이제 그때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재판에 임했다가 사실 이제 재판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 곳이지 결국 이제 피해자가 숨을 곳은 아니다. 이래서 모자를 벗고 이제 얼굴을 당당하게 공개하시면서 재판 과정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건들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새벽 5시 이제 작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서면에서 약속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다가 집에 이제 조심조심 잘 가고 있는데 그 피고인 이 씨가 뒤에서 이제 돌려차기로 이제 뒤통수를 가격당하고 이제 땅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4차례, 4차례 더 이제 머리만 집중해서 발로 이제 강하게 밟았거든요. 그래서 무차별 폭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머리를 맞고 있으니까 내 머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이제 의식을 잃어서 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 사살로 한 번 더 발을 더 밟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축 늘어진 피해자를 이제 상의를 잡고 이제 질질 끌고 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어깨에 둘러맨 거예요. 둘러매고 CCTV를 이렇게 보고 이제 사각지대인 건물 복도 쪽에 피해자를 두고 도주를 했거든요. 당시 이제 머리를 다쳐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셨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급소인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가 이제 흘러나옴에도 어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음에도 도망간 거는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미수에 그쳤다 해서 살인 미수로 1심에서는 이제 12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심에서 이 살인 미수죄 외에도 이제 성범죄가 밝혀졌는데 이게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갑자기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머리로 그냥 막 돌려차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아니 수사를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범죄 피해 때문에 정말 다시 영상 보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럼 경찰 검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었지.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영상 보셨나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다가. 가만히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그냥 돌려차기 갑자기. 그래서 정말 그때 한동안 이제 대한민국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게 묻지마 폭행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이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너무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이제 그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이 이제 뭐 지금 수사기관 나와서 진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아마 혹시 성폭행 당한 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본인은 나는 그때 의식을 잃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당시 생리 중이셨대요. 그래서 설마 이제 뭐 생리 중이니까 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이제 범행 그 CCTV에 녹화된 장면만도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살인 미수돼서 이 부분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분명 CCTV를 보면 사각지대로 이동해서 도주할 때 그 무려 8분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뭐 이게 의식을 피해자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피해자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데 네네. 그럼 상식적으로 8분 시간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 머무를 이유가 예. 없을 건데 분명히 이제 그 범죄자는 나 뭐 구호 조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네. 했으면 우리가 구호 조치에 1번을 119 신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119를 예. 신고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돈이나 소지품 이런 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뭐 그게 목적이었으면 그것도 없었을 건데 돈도 아니고 소지품도 아니고 그럼 그 시간 동안 뭐냐? 그럼 충분히 여죄의 가능성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성범죄가 뭐 이제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성행위 등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형량이 8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또 회자가 된 게 CCTV가 이제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주목을 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적극적으로 영상 원본을 확보해서 언론에 알렸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도 보니까 사건 발생 그러니까 5개월 뒤에 예, 예.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에 5개월 뒤에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왜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 그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지도 않고 별도의 민사 재판을 통해서만 이렇게 CCTV가 확보돼야 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피해자 보호가 제일 먼저고 피해자의 맞아. 권익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의 법 감정과 이제 제도 사이에 이제 괴리감이라는데 저도 만약에 변호사 아니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지. 그러니까. 왜 안 알려주냐 예, 경찰서 예. 가가지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수사는 왜 하느냐. 이제 범인을 발견해서 결과적으로는 재판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속된 말로 교도소 보내려고 네. 하는 게 수사지 않습니까? 수사관들이. 네. 그래서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은 기밀성 유지입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수사기관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생긴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아주 이제 옛날에 올라가서 나쁜 놈이 있어요. 예, 사람을 죽였는데 목격자가 유일하게 홍길동밖에 없어. 네. 근데 어떻게든 그걸 알려주면 피해자가 그거 목격자가 홍길동이다. 그럼 혹시라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영화가 보면 죽여버릴 수도 있고. 또 죽여버릴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예. 결정적인 증거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압수할 수도 있지만 뭐 현장 보존이라던가 뭐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던가 그런 부분을 기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물며 피해자에게도 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사 절차를 보면은 지금 이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갔느냐? 왜 피고인만 보호해 주냐? 이런 목소리도 네. 나오잖아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예전 보시면 이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해라. 아니면 주리를 틀어라. 이래서 이게 사극에 나왔던 대사인데 정말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슴 아픈 이제 과거사가 뭐 물고문이나 뭐 이제 그런 무차별적으로 인신 구속하는 이제 가슴 아픈 이제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됐냐면 물론 실체적 진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9명의 범인을 놓쳐서라도 1명의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형사사법의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가계 중세 뭐 고대 다 지나와서 지금은 과학 기술이 이만큼 발달하고 또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제 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 뭐 이런 일이 이제는 국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피해자를 한번 바라봐 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신청한 거는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요. 피해자 네네. 국가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줘요. 네. 그거는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뭐 인신매매 사건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줍니다. 네. 국가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결정적인 증거보다 어떤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성범죄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막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내가 믿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 같은 피해자들이 아직 어리거나 이제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에는 또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직 확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살인 미수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하게 CCTV가 있어가지고 이제 변호인 선임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없냐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는 있다. 네, 아주 맞습니다. 필수적인 부분은. 네, 맞습니다.
결국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CCTV 영상 보고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선고하게 된 증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청바지였어요. 네, 입고 있었던 청바지.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119에 신고한 시민이 딱 봤는데 청바지 단추가 다 풀어져 있고 지퍼까지 완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럼 보통 이제 속옷이 보여야 되거든요. 속옷이 보이지 않고 이제 몸이 살이 보였던 거죠. 네. 그리고 경찰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이제 속옷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피해자 언니가 피해자의 이제 응급실 도착해서 막 환자복 갈아입히려 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그 팬티에 있는 구멍 2개가 한 다리에 겹쳐서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벗기고 그렇지. 다시 입혀놓은 예. 흔적인데 이 청바지 또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구리 부분에 단추가 있어서 이게 앞에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누군가가 풀 일부러,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게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딱 봤을 때 현장 검증 그 감정을 했거든요. 네. 검증해서 이거 누가 봐도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 현장에 범인 말고는 없었고 예. 옷은 풀려져 있었고 속옷은 다리에 걸쳐 있었으며 누군가가 벗기고 다시 입혔다는 건데 그리고 이 청바지 안쪽 부분에서 DNA가 검출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성범죄 목적으로 그 옷을 벗기고 범행을 했다는 게 이제 청바지 통해서 드러난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또 피고인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 사건 자기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모 씨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면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전 여자친구분도 범인 도피죄란 증거 인멸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새벽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부산 강간 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를 자기가 직접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성범죄는 아예 의심도 하기 전인데 자기가 찾아봤다는 거는 네. 자기가 제일 잘 알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한테 접근을 해서 폭행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네. 아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그럼에도 반성은 뭐 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막아야죠. 예, 맞습니다. 뭐 20년이든 뭐든 뭐 다시 돌아와서 보복하겠다는 건데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피해자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제 범죄나 피해 사실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 수감자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뭐 혼자말로 내가 나가면 내 피해자, 내 고소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 그냥 가만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서면 사건이다. 나오게 돼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그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서 네. 보복 협박, 그냥 협박이 아니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미 서부지검 그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은 또 나올 거고 이미 또 이제 그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죠. 30일 독방 조치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늘어나죠.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범죄자 나이가 33살이라 하는데 20년 뒤에 만약 출소를 하면 50대.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 뒤에 출소해가지고 찾아올까 봐 지금 너무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 피해를 마주하고 나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과 피해자분 한 100명 분이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국가가 해주는 게 너무 없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너무 막막한데 분명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피해자들 숨지 말자. 우리 힘내자. 그래서 이런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네.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진짜 큰 용기를 내셨고 또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네.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해결되고 문제가 이제 막 가름이 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 아유 그 가명이지만 민예진 씨라고 했죠. 네. 정말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길래 이런 일 당해 이런 말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숨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분이 낸 용기에 감사하면서 맞습니다. 응원도 드리고 절대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또 이분 또 이런 커뮤니티도 열었다 하니까 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응원글도 남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저 관제사분 연결했는데 예, CCTV 다 있습니다. 예, 범죄 다 걸립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하지만 이 묻지마 범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 그래도 든든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통해서